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자, 이제는 AI한테 명령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공개가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래프 기술 그리고 365 앱스들이 통합이 되는 건데, 여기 중간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것은 정말로 이 그래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걸 사용하면 개발자가 사용자 프로필 정보, 이메일, 달력, 원드라이브 그런 파일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통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통합이 된 거예요. 자, 결과물을 한번 보시죠. 딸의 졸업 파티를 준비하는 걸 시연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전에 받은 이메일에서 세부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초대장을 작성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내용 입력하고 분위기 설정하면 PPT 장표로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때 원드라이브에서 사진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기술이 들어간 거죠. 내용 변경하고 관련 그림도 변경을 해주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저는 제일 기대가 되는 게 전환 애니메이션 효과 넣어달라면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저보다 훨씬 잘해주진 않을까? 이 정도 퀄리티가 정말로 나올지는 한번 써봐야겠지만, 이렇게 되면 진짜 편해지겠다라는 기대감이 들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딸 졸업식 파티에서 할 이야기 초안을 작성해달라니까 작성을 해줬고요.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노트에 적어놓은 재미난 일화들, 그거를 또 가져오게 해가지고 글을 새롭게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추가해줬죠. 그리고 스피치로 다듬어 달라고 했더니 읽기 좋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저는 저기에서 제일 놀랐던 게 저 위쪽에 보시나요? Look at 타샤. 딸을 이렇게 바라본다. 그 부분까지 넣어줬다는 게 참 재미난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앱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워드입니다. 제조회사의 리더이고 확고한 고객 제안서를 작성하고 싶을 때 그에 맞게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해줬고, 다른 문서들을 불러와가지고 자료로 사용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참고할 다른 제안서 형식으로 변경을 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할 자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줬고요. 요약을 해준다든지 자주 묻는 질문, 이런 형식을 추가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파워포인트예요. 워드 문서를 바탕으로 PPT를 생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 끌어와가지고 통합을 해주는 거고, 신기한 거는 아래 키노트 생성까지 해준다라는 거. 자, 다음 엑셀입니다. 분기 판매 결과 분석을 해달라고 했더니 얘가 3가지 경향, 트렌드를 분석을 해줬고요. 분석 결과를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얘가 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저거 잘 될까요? 이 기간 동안 판매 성장 감소의 원인은 무엇인지 시각화하라고 요청했더니 저렇게 시각화를 해줬고요. 가정도 합니다. 재활용 컨테이너가 전분기 성장률을 유지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더니 그 가정과 관련해가지고 저렇게 자료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이러면 일할 때 너무 편리할 것 같은데요? 정말로 잘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프 넣어달라고 하면은 바로 넣어주고 있고. 자, 그리고 팀즈에서 영상회의, 화상회의를 할 때도 이렇게 내가 뒤늦게 참여했다라고 하더라도 화상회의를 요약을 해줍니다. 내용들을 요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회의 구성원이 동의한 것, 그리고 우려한 것은 무엇인지 요약해달라고 하면은 동의한 거, 우려한 거 저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다음은 또 비즈니스 챗이라는 기능을 공개했는데요. 모든 이메일, 파일, 회의, 채팅, 문서, 일정 등 데이터를 통합해서 처리해주는 비즈니스 기능이라고 해요. 자,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빙 검색 메뉴에 챗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비즈니스 용도로 활용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시연 영상을 보시자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나 물어보니까 얘가 채팅, 문서, 모든 관련 정보를 지금 찾아주고 있는 겁니다. 다 통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자료를 찾은 다음에는 간결한 정리와 출처까지도 표시를 해줍니다.
출처 지금 표시해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은 세부 정보를 저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미팅을 위한 모든 세부 정보를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지금 또 찾아가지고 이것들을 다 정리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통합 기능이 된다는 건데, 야,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 이번에는요, 분기별 예측 보고서에서 중요 데이터를 가져오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중요 데이터 가져오고 리스크까지도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학 분석표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 표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장표를 내가 PPT에 넣고 싶다. 그러면 내 PPT 장표 넣어달라고 요청만 하면 그걸 넣어준다는 거죠. 자, 지금 PPT 장표까지 넣어준 겁니다. 자,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거예요. 반복적인 일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2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테스트 중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몇 달 안에 프리뷰를 확대할 예정. 그러니까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격 및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비쌀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비즈니스 책 같은 경우에는 추후 마이크로소프트 365.com 그리고 빙, 팀즈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니까 구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또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메일, Gmail에서 이메일을 지금 요약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런 이메일에 기반한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하니까 작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글의 분위기 변경 가능합니다. 더욱 기발하게 아니면 엄숙하게 이런 것들도 변경 가능하고요. 문서 기반으로 슬라이드를 제작해주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 좀 특이한 점은 원하는 이미지를 저렇게 생성해서 바로 삽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엑셀과 비슷한 스프레드시트에서는 각 이름별로 개별화된 이메일 메시지를 구성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이 기능들은 구글 독스, Gmail, AI 쓰기 도구부터 이번 달에 미국에 사는 유효 테스터들에게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글도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발전을 시키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좋죠. 자, 구독 요금이 얼마일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라든지 그래픽 생성 도구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역시나 어도비일 텐데요. 어도비 역시도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창작 작업을 도와주는 AI를 도입한다고 해요.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드는 거 다양한 효과도 넣어줄 수 있고요. 이미지를 확장해서 그려주는 기능도 들어가고 인페인팅 기능, 셔츠 부분을 지우고 내가 저 부분을 다르게 바꿔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레드 자켓, 저렇게 세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 뉴럴 필터에 있던 기능인데 자, 웃는 표정, 그리고 내 눈 같은 것도 조정할 수 있고 깊이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니까 산업계에서도 잘 쓰이겠죠. 벡터 이미지도 만들어줍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것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각 개체별로 저렇게 움직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너무나 작업이 편리해지겠죠? 그리고 사진들을 넣고 합쳐주는 기능까지. 자,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림의 화질을 높여주는 업스케일까지도 AI, 생성 AI를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기능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이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포토샵이라든지 프리미어 그런 앱에 통합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특이한 점은 어도비잖아요. 저작권에 문제 생기면 큰일 나겠죠. 자, 그래서 신경 많이 썼다고 합니다. 데이터 학습에 아예 저작권이 없거나 트레이닝 허가가 되거나 어도비 스톡 라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만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또 트레이닝 데이터를 제공하는 아티스트들에게는 비용을, 그 수익을 분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는 않을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런 AI가 작업에 얼마나 도움을 주게 될까요? 사실 이런 기능들은 예전부터 많이 공개가 됐던 기능인데 사람들에게 배포를 안 했던 데는 아무래도 완성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거거든요. 과연 그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이 됐는지 그런 것들은 실제로 나와서 써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